파이널 차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 막판 전략 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 많이 사고 있는지부터 화면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핫식스부터 확인해 보면요. 시장 대비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차, 오늘도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주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SK증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KB금융과 KT, 그리고 또한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도 랭크가 됐습니다. 한편 기관 측에서는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포스코와 또한 외국인과 함께 기관에서도 이제 기아차에 대한 매력을 함께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은행주를 역시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남은행과 기업은행도 순매수 핫6에 랭크가 된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봤고 이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될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종목부터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예,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종목으로 첫 번째 기아차를 꼽아드리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4월 30일경에 제가 현대차나 기아차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추천드린다고 그러고 현대차를 추천드렸었는데 그거에 좀 힘입어 기관과 외인의 양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환율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중 통화에 따른 환율, 루브라 가치도 그렇고, 러시아 가치도 그렇고, 브라질 헤알도 그렇고, 이중 통화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신차가 출시가 안 된다는 이런 악재들이 이제는 호재로 반영돼서 환율, 신차, 그리고 멕시코 공장에 따른 증설 효과에 따른 주가가 다시 한번 슈팅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중에서도 저평가 벨트가 부각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으로 KT를 꼽아드리겠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함과 동시에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함과 동시에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급등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문제가 됐던 부실 산업에 대한 악재를 좀 털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된과 동시에 올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을 좀 과거와 같이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배당주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KT와 기아차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핫2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기아차 이외에 또 기관 쪽에서는 그 어떤 종목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으로 경남은행을 꼽아드리겠습니다. 경남은행 또한 시총이 한 7천억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6월 2일부터 이제 BNK 금융지주와 주식 수합을 통해서 경남은행이라는 주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주식 수합을 안 하고 인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1년치 벌어들일 돈을 1분기 내에 다 벌어들인 셈이기 때문에 강한 주식 탄력이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발표한 당일날 시간에서 9% 이상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가상으로는 1%에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은행주 중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경남은행이 가장 저평가돼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6월 2일까지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으로 이제 포스코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23만 원을 바닥으로 찍고 업황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슈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이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제품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뉴스와 함께 23만 원 바닥을 찍고 이제 바닥론을 제기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좀 눈여겨보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관의 순매수 하투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의 종목 보기 전에 먼저 리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10%대 그리고 다음카카오도 장중 최고가로 10%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롯데쇼핑, 한일시멘트, 현대차까지 모두 수익권인데 이 중에서도 요즘에 좀 흐름이 부진한 현대차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종목에서 본 것처럼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현대차보다 이제 기아차가 조금 더 핫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전략을 짜주신다면 현대차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6만 4천 원에 추천드렸다가 18만 원에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왔다가 4월 30일에 제가 16만 9천 원에 다시 한번 땡큐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장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32포인트, 33포인트 정도 빠진데도 불구하고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업황 중에는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둘 다 괜찮은데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선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18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이 빠진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강한 종목들의 향후에도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강하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두 종목을 다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라면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이 현대차 때문에 좀 마음 쓰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명쾌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종목도 함께 공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은 장이 좀 빠지죠.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장이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추천드릴 종목 자체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네. 종목명은 DH코리아입니다. DH코리아. 지금 현재가가 11,700원인데 추천가로 11,6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삼청당 제약이 최대 주주인 회사고요. 저만제 및 안구용제를 제조하는 쉽게 말해서 눈이 건조해질 때 눈에 넣는 것들을 좀 제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이 눈에 넣는 저만제 시장 같은 경우가 국내 시장이 연평균 한 10% 정도 증가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차트를 좀 띄워드리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좀 급등하는 전체적으로 우상향의 패턴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4월 22일부로 차트가 전형적으로 무너지는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4월 22일 이 날짜를 보면 결국은 내추럴 엔토텍이 하한가를 가기 시작한 날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내추럴 엔토텍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린 경향도 있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600원 선에서 바닥을 잡고 오른다고 하면 쉽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DHP 코리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멘텀과 함께 전반적인 가격 전략까지도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